안녕하세요, 이호환입니다. 주식 여유 가지기, 제목을 여유 가지기라고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유를 갖는 거다 라는 것이죠. 사실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선 무슨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라는 게 떠올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단 생각을 해봤죠.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여유를 갖는다는 거,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유 갖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예시라는 게 필요한가 봅니다. 예시를 들면서 이게 여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제목이 여유 가지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아무 차트나 하나 띄워볼게요. 아무 차트나. 자, 여기 아무 차트나 하나 띄워봤습니다. 아무 차트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펜도 하나 갖고 오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컴 라이프와 같은 종목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컴 라이프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런 종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일일이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내가 어떤 종목을 보았을 때 그 종목의 특징을 알아낸다면 그와 비슷한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선 여유가 생기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차트에서 찾습니다. 자, 이렇게 찾게 되면 방금 보신 한컴 라이프라는 종목이 찾아졌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는 한컴 라이프를 찾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와 비슷한 종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과 비슷한 종목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보통의 경우라면 자, 이런 종목 검색창을 열어서 이렇게 전 종목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억있죠? 자, 여기부터 가비아부터 이렇게 가오미디어 이렇게 가오져서 이렇게 모든 종목 중에 비슷한 종목을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야, 쉽게 찾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종목마다 확인하면서
어렵게 찾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비슷한 종목을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종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 한컴 라이프 케어, 정확히 말하면 플레임 한컴 라이프 케어, 한컴 라이프의 이런 이 종목의 이 차트의 모습을, 이 어떤 이 특징을 내가 알아챈다면, 이 특징만을 가지고 종목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면 난 비교적 쉽게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목의 특징을 안다면 그 특징을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찾는다는 거하고 쉽게 찾는다는 거하고 여유가 생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것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여유가 생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에 갔는데 어떤 물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잘 모르는 매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물품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매장이니까 그 매장에서 물품을 처음에 찾을 때는 아마 30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위치를 알아요. 그럼 그 물건을 찾을 때 5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를 때는 여유가 없었지만 헤맸지만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괴로웠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물품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을 찾는 곳을 잘 모르는 매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물품을 찾는다고 보면 일단 내가 그 물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무언가 물어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위치를 압니다. 위치를 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고 물품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처음에 물품을 찾으러 내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면 이 시간이 30분이었다면 나중에 이 위치를 알게 됐을 때는 이 거리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이게 5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그 물건을 찾을 때 5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위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유가 없었죠. 어떻게 그 물품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렇게 헤매고 힘들었고 괴로웠을 수 있지만, 자, 근데 그 물품을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게 됐어요. 이 위치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려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죠. 근데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검색을 해서 주식 뭐 초보 탈출하기, 주식 초보 공부하기, 주식 공부하기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알려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런 차트의 모습을 사람들이 설명을 해준다면, 그럼 내가 저 종목을, 비슷한 종목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야 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의 어떤 특징을 알고 나서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그 종목을 찾는 데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였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자, 이렇게 가비아부터 가온미디어 비슷한 종목이 없네. 비슷한 종목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비슷한 종목을 여기다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찾는 데는 가비아부터 갤럭시아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억이 아니라 뭐 니은에서 찾았다, 그러면 디귿 찾았다, 그러면 기억을 다 찾고 이 많은 종목을 다 찾고 이 많은 종목을 다 찾고 기억 이 많은 종목을 다 찾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와서 이 많은 종목을 다 찾고 디귿으로 넘어와서 이 많은 종목을 다 찾다가 이런 종목을 딱 걸리면 이 종목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불필요한 시간을 쓰는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었지만 내가 어느 순간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종목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을 찾는 거니까, 비슷하다라는 건 그 종목의 무엇, 바로 특징을 찾는 거죠. 결국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차트에서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뒀다가 이 안에서의 정보를 찾습니다. 이 정보를 예를 들어보면 주가가 6,000원에서 7,000원이니까 주가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한 거니까 종가 부분이 하락으로 마감한 종목이구나. 자, 등락률로 보면 -4% 정도 생겼고 거래는 13만 주 정도 생긴 종목이구나. 거래 대금을 보면은 9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생겼구나. 단위가 100만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종목을 찾는데 이 특징, 이 전체적인 특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가의 범위, 그렇죠. 이게 두 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모습, 하락한 모습, 종가 부분의 하락한 모습, 등락률까지 해주면 이 네 가지를 보고 이런 종목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방금 모습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시 한번 메모장에 생각을 해보면, 자, 어렵게 찾는 방법은 여유가 없을 때죠.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검색을 하며 일일이 비슷한 종목이 보일 때까지 찾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찾는 방법이었고, 쉽게 찾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목의 특징만을 골라 비슷한 종목을
빠질 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거였죠. 전체적인 차트의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의 범위를 얘기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종가의 모습을 얘기했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등락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이 모습을 종목을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이 종목 자기 연결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이렇게 봅니다. 이런 비슷한 종목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와 비슷한 종목을 찾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 종목의 주가를 보니까 뭐 얼마더라, 이 주가 범위, 그렇죠? 그리고 종가의 모습, 그리고 이 종목의 얼마의 뭐 등락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가 그 안에서의 보여지는 모습들, 그래서 그걸 보면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주가 범위, 종가의 모습, 등락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종목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종목이 보일 때까지 계속 무대포로 찾았다면 어느 순간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네,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비슷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종목의 특징만을 가지고 비슷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찾다가 어떤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능이 뭐냐? 도대체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조건 검색이라는 겁니다. 조건 검색. 자,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종목은 한컴 라이프라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안에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는 잘 모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려울 거고 이 모습을 볼 때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을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차트라고 부르자 라고 하니까 이게 차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을 찾는다고 하면은 자, 이 종목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결국 끝엔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걸 종가라고 한다. 끝난 모습, 끝난 가격, 이걸 종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떤 거야?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야? 이러지만 내가 이게 차트라는 거고 이 모습이 종가의 모습인 거고 이 모습에서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몇 프로로 하락했을까? 4% 정도 하락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 범위는 최저 가격이 6,6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고 종가 부분에는 6,750원까지 조금 약 상승해 가지고 마감했구나.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했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알게 되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모르게 되면 여전히 물음표로 남을 뿐입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아까 설명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내가 네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모습, 주가 범위, 종가의 모습, 등락률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비슷한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열심히 찾다가 어떤 기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그 기능이 뭐냐? 그게 바로 조건 검색이다. 뭐다? 조건 검색이다. 이 조건 검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는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 이 주식 종목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종목을 그냥 하나씩 돌려보다가 비슷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지금 내가 찾는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을 썼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얘를 알았다면 굳이 얘를 사용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를 모른다면 난 여전히 얘를 사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는 쉽게 찾는 기능을 발견했지만 만약에 쉽게 찾는 기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어렵게 찾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찾는 방법밖에 몰랐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다. 그리고 이게 2번이다. 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번밖에 몰랐으면 난 여전히 여기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찾는 시간이 30분이 걸리고 여기서 찾는 시간이 1분이 걸리면 난 29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29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29분을 더 여유롭게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방법밖에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1분 만에 찾을 걸 30분 동안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서 그 기능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알아냈으면 왜 내가 얘를 사용하는 것보다 얘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더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대체 왜 얘보다 얘가 더 좋냐는 거죠. 자, 일단은 이것을 쓰려면 방금 우리가 생각한 특징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특징. 자, 특징 네 가지가 뭐였어요? 자, 특징 네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이니까 차트라고 할게요. 차트. 그렇죠? 그럼 차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가 총 네 가지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가였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되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등락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본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안에서 세 가지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내가 보는 게 차트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차트 안에서 세 가지만 찾아주면 우리는 비슷한 종목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같은 경우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자, 종가의 모습에서 자, 이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자, 보면 종가의 모습하고 등락률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걸 하나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종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종목이 있을 때 이 등락률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격이 올라서 끝난 게 아니고 원래 지니고 있던 처음의 가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격보다 떨어져서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종가의 모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락으로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이 등락률을 봐주면 된다는 거죠. 등락률. 마이너스 4%구나. 이 종목 마이너스 4.6%로 종가가 마감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일단 등락률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등락률을 검색을 하면 등락률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뜨는가? 자,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바로 주가 등락률이라는 게 첫 번째로 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떤 이 주가 등락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1주기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 등락률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냅둬보고 여기서 뭐 1% 이상 아니면 1% 이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라고 하고 한번 추가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니까 검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이 기능을 처음 쓰고 이 기능을 알았을 때는 정말로 이런 종목이 찾아지는지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 일단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 조건에 지금 이 종목이 이 조건에 해당되느냐를 찾게 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이하에서 종목이 찾아진다면 종목을 잘 찾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한컴 라이프 켜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검색의 이 조건이 들어맞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등락률이 아니라 주가라고 볼게요. 주가. 자, 주가라고 하면은 바로 주가라고 하자마자 주가 범위가 바로 첫 번째 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주가 범위를 통해서 주가 범위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가격 6,000원, 그렇죠? 그럼 6,000원대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거 냅두고 여기 0일전 기준 냅두고 이 앞에 부분을 6,000으로 바꾸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가격이니까 6,800원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6,000원보다 6,800원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종목이 뜰 거니까 이 사이에 한컴 라이프 케어가 똑같은 이 주가 등락률부터 똑같은 조건 안에 떠주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주가 등락률인 이것도 맞아야 되지만 이 주가 범위에서 이 가격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하나씩 추가를 했을 때 플러스 1이 됐을 때도 여전히 여기에 종목이 이렇게 떠주면 우리가 조건을 잘 검색하고 있다, 기능을 잘 넣어서 종목을 찾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검색을 했을 때 주가 범위가 첫 번째로 나왔고 주가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가격을 입력했습니다. 6,000원에서 6,800원 사이 당일날 0일 전이랑 당일이거든요. 당일 6,000원에서 6,800원 사이 종가 끝난 가격에 있는 종목을 찾아라. 하지만 첫 번째 주가 등락률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하인 종목 중에 당일 6,000원에서 6,800원 사이 끝난 가격에 있는 종목을 찾아라 했을 때 이렇게 종목이 뜨면 어떻게 된다? 성공이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 등락률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주가 범위까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똑같이 떠준다면 우리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은 14종목으로 줄어들었고 주가 등락률을 본다면 여전히 종목이 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4종목 중에 우리가 찾고 싶은 종목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추가한 주가 등락률과 주가 범위에 해당하는 종목에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내가 이 종목을 실시간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검색을 눌렀어요. 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를 궁금해가지고 종목을 계속 이렇게 일일이 찾았어요. 일일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일일이 찾는데 쓴 시간이 3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의 특징을 어느 순간 발견한 겁니다. 이제 현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는 검색기, 이걸 검색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검색기를 켜놨을 때는 30분이 걸리지 않고 이 검색기 안에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 바로 검색기 안에 종목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과거에는 내가 일일이 찾아서 30분이 걸렸다면 현재에서는 1초 안에도 종목이 찾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힘 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속담이 하나 나오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나쁘면 뭐다? 몸이 고생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그냥 내가 쓰는 방식이 좋아 라고 해서 계속 이 방식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쓰는 방법이 좋아서 종목을 계속 일일이 이렇게 찾는 겁니다. 종목을 찾고 하다가 비슷한 종목이 여기에서, 비슷한 종목이 여기서 떴어.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걸 계속 추구해줬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런 종목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찾는 건 이거와 비슷한 종목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찾는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기능을 알게 됐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걸릴 걸 1초 만에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약속 장소에 가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걸린 시간이 30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 순간 이동 장치가 생겨서 1초 만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저라면 순간 이동 장치를 통해서 1초 만에 그 장소에 도착해서 여유롭게 그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하겠어요. 사람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일단 급하지가 않는다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일이 종목을 찾을 땐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왜? 이 종목을 못 찾게 되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게 되고, 종목을 못 찾게 되게 되면 그 종목을 못 찾았으니까 결국에는 그 종목을 찾는데 계속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좋은 종목이어도 놓치게 되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봤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수익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차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이었어. 맞아. 근데 이 종목의 차트가 이런 모습이어서 내가 이런 비슷한 모습을 계속 찾으려고 이렇게 일일이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찾아지면 30분? 아니 1시간이 걸려도 계속 찾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일주일 걸려서 이 종목 하나 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릴 때 누군가는 단 1초 만에 종목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어렵게 수익 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고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매우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여유를 갖는 겁니다. 자, 이 여유를 갖는 거 지금 무슨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종목을 내가 보니까 이 종목이 좋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좋게 봤는데 이와 비슷한 종목을 내가 어떤 기능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일일이 찾으니까 이 종목이 안 나오면 계속 이 종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목 하나도 제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계속 찾는 데에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 종목이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못 찾고 있다면 과연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급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급한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빨리 찾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급한 상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잘못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유가 생기지 않는 상태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근데 내가 여유가 생겼어요. 기능을 알고 나서 이 기능을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죠? 여유가 생긴 난 어떻습니까?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종목 하나를 찾더라도 일일이 열심히 고생해서 찾는 거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찾는 건 하늘과 땅 차이와 같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유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바로 여유 가지기입니다. 이 여유 가지기에서 우리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시를 뭘로 들었나요? 바로 차트와 차트 안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네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차트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종가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주가를 얘기했고, 네 번째는 등락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종가, 주가, 등락률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좋게 본다,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 그 종목의 그 차트의 모습, 종가의 모습, 주가의 모습, 등락률의 모습을 보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다? 종목을 일일이 찾게 되었다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일일이 찾게 된 이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때 우리는 기능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으로 뭔 얘기를 했냐면 여유와 상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유와 상관이 있다라는 건 좋은 종목을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을 분명히 종목을 찾고 싶은데 잘 찾아지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조급함이 생겨서 여유가 사라지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상황까지 생겼다 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기능을 알고 나니 좋은 종목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서 입력하고 검색기로 만드니 종목이 쉽게 찾아지고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로 인해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겨서 손실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조금 글로 적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여유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유 가지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은 여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는 영상이 되겠죠. 자, 여유와 상관이 있다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좋게 본 거죠. 내가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종목은 찾고 싶은데 잘 찾아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찾아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조급함이 생기죠. 왜냐면 그걸 잘 찾지 않으니까 빨리 찾고 싶으니까. 그렇죠? 빨리 찾고 싶은데 찾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된 매수로 인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근데 내가 두 번째 어떤 기능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내가 보는 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기억을 해서 입력을 하고 검색기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종목이 쉽게 찾아졌겠죠? 그렇죠? 쉽게 찾아지고 당연히 검색기로 만드니까 그 종목이 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종목을 일일이 찾아보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안 찾아질까 걱정되는 그런 조급함이 사라진 거죠. 중요한 건 이 조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유가. 그래서 손실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발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종목을 쉽게 찾는 방법으로 인해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긴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손실로 잘 이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너무나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다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차트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차트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면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을 내가 찾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그냥 일일이 찾았을 때든 아니면 검색기로 이 종목을 찾아냈든 결국엔 이와 비슷한 종목을 계속해서 뭘 했다? 매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과물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은 결국에는 수익을 주더라 또는 손실을 주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와 비슷한 종목은 수익을 주었구나 손실을 주었구나를 발견했으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지? 비슷한 종목은 이런 종목이 있었지 하고 매수해가지고 종목을 봤을 때 그냥 무대뽀로 이게 좋은 종목인가? 이게 정말 나쁜 종목인가? 이게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일일이 검색기를 통해서 그 정보를 내가 입력을 했고 이 종목이 어떤 정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종목을 매수한 상태에서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 건 일단 이 종목의 정보, 이 모습을 가진 종목을 보고 매수를 한 거니까 이와 비슷한 종목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확률이 높더라, 더 수익이나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더라, 아니면 수익이나 손실이 나더라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했는데 10번을 했는데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일일이 확인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을 했을 때 내가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수익, 뭐 어떨 때는 뭐 손실. 근데 예를 들어서 손실이 더 컸어. 그러면 이 종목은 분명히 내가 찾아봤을 때는 좋은 종목처럼 보였지만 손실로 이어지는 게 더 많았으니까 이와 비슷한 종목은 좋은 종목처럼 보이나 손실이 더 많은 종목이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이와 비슷한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같은 종목을 계속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이 어떤 모습이 생겼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 종목은 이런 뭐 손실이나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손실을 많이 주는 종목이면 이 종목은 손실을 많이 주는 종목이니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하게 되면 내가 손실이 계속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고 나서 손실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매수를 피함으로써 손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기능을 알고 나서 좋은 종목에 대한 특징을 기억해서 입력하고 검색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겨서 손실로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유를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유를 갖는다는 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하는 내용이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의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